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기억력 저하, 쉽게 피로해지는 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같은 문제를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건강을 지키려 먹는 비타민이 오히려 나를 위협하고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복용하고 있는 비타민이 잘못 사용될 경우 어떻게 뇌와 심장을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수명을 늘리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심내혈관을 지켜온 의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반드시 필요한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과 생활 속 실천법을 알게 되실 것이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환자 박씨, 67살의 남성은 어느 날 새벽 2시경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마치 방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극심한 어지럼증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몇 분이 지나자 그의 얼굴 한쪽은 일그러졌고 왼팔은 축 늘어진 채 힘을 잃었으며 목소리마저 떨리고 끊어져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변했습니다. 놀란 아내는 지체 없이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그가 급성 뇌졸중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황금 시간 안에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심한 마비나 기억 상실은 피할 수 있었지만 모두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원인이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절제된 식습관과 매일 아침 공원을 걸을 만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온 그였기에 가족과 의료진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밝혀진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노인의 뇌와 심장을 보호한다고 광고되는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복용해온 것이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단순한 의도가 오히려 한밤중 치명적인 위기로 이 사건은 비타민이라는 이름이 결코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드러내는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타민이 자연에서 온 것이므로 무해할 것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타민은 몸에 좋고 해롭지 않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복용했을 때 비타민은 오히려 독이 되어 특히 중장년층과 노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에서 진행된 수많은 연구는 비타민 과용이 고혈압 급상승, 부정맥, 신경 손상, 심지어는 평온한 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뇌우중 같은 예기치 못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왔습니다. 문제는 비타민이 약국이나 마트,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처방전 없이도 누구나 자유롭게 복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유로움이 곧 양날의 검이 되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과량을 섭취하고 그 결과 몸속에서는 매일 조용히 위험이 쌓여가다가 어느 날 시한폭탄처럼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타민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믿음은 단순한 착각일 뿐이며 잘못된 선택은 건강을 지키기보다 파괴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비타민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몸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특히 50세를 넘긴 이후에는 간의 해독 기능이 느려지고 신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지며 심장은 혈액을 예전만큼 힘차게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비타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간과 지방 조직에 조용히 축적되어 수년 뒤 독으로 변하고 수용성 비타민조차도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신경계와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노인들이 여러 가지 비타민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면서 자신이 이미 하루 권장량을 몇 배나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지와 방심은 곧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비타민은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용법을 모르는 인간의 선택이 위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알약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과잉된 것은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와 절제가 되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흔히 햇빛 비타민이라 불리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우울증을 막아주는 이로운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법을 잘못 지킬 경우, 특히 밤에 고용량을 복용하면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뇌를 향해 내리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돌변합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70살 김영수 씨는 가벼운 골다공증을 완화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믿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초고용량 비타민 D를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그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에 쓰러졌고, 다행히도 아들이 옆방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에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혈중 칼슘은 위험 수치를 훨씬 넘었고, 동맥은 강철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으며 혈압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주범은 다름 아닌 몸속에 조용히 쌓여온 비타민 D의 과다 축적이었습니다. 비타민 D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지방에 녹아 빠르게 배출되지 않으며, 특히 간과 신장이 활동을 늦추는 밤 시간에 복용하면 칼슘이 혈관벽에 쌓여 동맥을 경직시키고 혈전을 만들어 결국 잠든 사이 뇌졸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의료진의 관리 없이 하루 1000IU를 넘게 복용하면 65살 이상의 사람들에게 위험한 축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 실제 결핍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아침 식사와 함께 좋은 지방과 곁들여 복용하는 것이며, 절대로 밤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타민 E는 노화 지연과 기억력 강화, 혈액 순환 개선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이 무해해 보이는 비타민은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 혈액을 지나치게 묽게 만들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과 같은 흔한 심혈관계 약물과 함께 작용하면 단 몇 주 만에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75살 최미경 씨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기억력과 피부에 좋다는 말을 믿고 비타민 E 제품을 매일 밤 고용량으로 섭취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그녀는 극심한 두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검사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뇌출혈은 외상도 혈압 급상승도 아닌 지나치게 묽어진 혈액이 원인이었습니다. 아스피린과 초고용량 비타민 E의 누적 작용이 불러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사실은 노인의 하루 권장량이 겨우 15mg, 약 22IU에 불과한데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그보다 10배에서 많게는 40배까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심장약이나 아스피린 혹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절대로 고용량 비타민 E를 임의로 추가해서는 안 되며, 꼭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한 후 하루 50IU 이하의 저용량을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혈액 응고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다고 믿은 한 알의 비타민 E가 뇌혈관을 폭발시키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6은 기억력 강화와 피로 회복, 신경 보호에 좋다는 광고 문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과량 복용할 경우 가장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은 바로 신경계입니다. 인천에 사는 68살 전직기사 박동현 씨는 발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듯 저릿저릿한 감각과 손의 떨림, 술에 취한 듯한 비틀거림으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화나 척추 문제로 여겼지만, 그가 오랫동안 복용해온 건강 보조제를 확인한 순간 가족과 의료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알에 100mg이 들어있는 비타민 B6을 매일 2알씩, 즉 하루 200mg을 복용해 왔던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필요한 양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고용량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수용성 비타민은 과잉 섭취에도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착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장기간 고용량을 복용하면 체내에 축적되면서 신경을 보호하는 미엘린을 조용히 벗겨내기 시작해 말초 신경병증과 같은 증상을 불러옵니다. 손발 저림, 근육 약화, 떨림, 보행 시 균형 상실 등이 대표적인 결과입니다. 한국영양당국의 권고에 따르면 60살 이상은 하루 2에서 20mg만 필요하며, 이는 이미 현미나 생선, 바나나 같은 일상식품으로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뇌 건강이나 신경 강화라는 이름으로 복용하는 보조제의 라벨에 비육 함량이 50mg 이상으로 적혀 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두 다리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흔히 눈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어둠 속에서도 시력을 지켜주고 피부를 아름답게 하며 노화를 늦춘다고 알려져 있어 많은 노인들이 오랫동안 의지해온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이 비타민은 지용성이어서 몸속에 쉽게 배출되지 않고 간과 지방 조직에 오랫동안 축적되며 결국 뇌 속에서 침묵의 살인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살 전직 피아노 교사 한지영 씨는 눈 건강과 피부 미용을 위해 매일 고용량 비타민 A를 복용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두통으로 시작했으나 곧 어지럼증, 시력 저하, 말이 꼬이는 증상까지 나타나 마치 가벼운 뇌졸중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여러 검사를 거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비타민 A 중독으로 인한 두개 내압 상승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수년간 축적된 비타민 A가 조용히 뇌와 시신경을 압박해온 결과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중의 종합 비타민이나 뷰티 보조제, 눈 건강 제품에 이미 높은 함량의 비타민 A가 포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다 복용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루 3000 IU를 절대로 넘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당근, 시금치, 호박, 생선간처럼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채소 속의 베타카로틴 형태는 동물성 레티놀보다 훨씬 안전하며 체내에 도구로 쌓이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더 바람직한 선택이 됩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작은 알약 한 알이 조용히 뇌를 압박하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아신, 즉 비타민 B3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을 보호하는 천연 명약으로 홍보되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복용하지만 용량을 잘못 사용하면 혈관 속에서 폭탄의 뇌관을 당기는 존재로 돌변합니다. 고용량 나이아신은 혈관을 갑작스럽게 확장시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게 만들고 곧이어 혈관이 격렬히 수축하면서 심장과 뇌에 거대한 압박을 가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확장과 수축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압을 극도로 요동치게 하며 결국 일과성 뇌허열 발작과 같은 뇌졸중 전조 증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76살 이병호 씨는 텔레비전 광고를 믿고 심장을 튼튼히 한다는 제품을 매일 복용했는데 한 알마다 7000mg에 달하는 고용량 나이아신을 하루 2번씩 섭취했습니다. 불과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얼굴은 불타듯 붉어지고 가슴은 두근거렸으며 어지럼증과 함께 시장 한복판에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그의 혈압은 극도로 불안정했고 이미 일과성 뇌허열 발작을 겪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곧 심각한 뇌졸중이 다가온다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한국 보건당국 지침에 따르면 노인에게 안전한 나이아신의 하루 섭취량은 50mg 이하이며 그 이상의 고용량은 반드시 의사의 철저한 관찰 아래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사람들이 무해하다고 여기는 비타민 C조차도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장을 자극해 설사와 복부 팽만을 일으키고 조용히 신장 결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는 69살 남성은 매일 2000mg의 비타민 C를 복용한 결과 극심한 신장산통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거대한 결석이 형성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비타민 C는 또한 약간의 각성 효과를 지니고 있어 밤에 복용하면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뇌와 심장의 회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C는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알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오렌지나 귤, 키위, 딸기, 피망 같은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비타민은 건강을 위한 보조제가 될 수 있지만 무심코 잘못 복용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50세 이상이라면 최소 반년마다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흉통 같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 병원을 찾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비타민 D와 비타민 B, 칼슘 수치,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정상인지
부족한지 혹은 과잉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떤 비타민이든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국제 단위인 IU로 표기되며 비타민 C와 비타민 B6은 밀리그램으로 표기되는데 이를 혼동하면 단 한 알로도 안전 기준을 수십 배 초과하는 치명적인 과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천연 추출물 같은 화려한 문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에서 얻은 성분이라 해도 지나치게 고용량이 함유된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일부 제품은 처방약 수준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 혹은 심장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제품 라벨에 적힌 경고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만약 해당 약물과 함께 복용하지 말라는 안내가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비타민을 복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티비타민을 먹은 뒤 비타민 A나 D를 따로 추가하는데 결국 그 모든 함량이 합산되어 매일 중독 상태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러한 작은 부주의가 어느 순간 예고 없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타민은 올바르게 복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진정으로 건강하고 오래 사는 길은 알록달록한 알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사와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보충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균형 잡힌 관리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물은 잊혀진 불로장생의 약이라 불릴 만큼 중요하며 하루 한 잔의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여 치명적인 혈전을 예방합니다. 또한 연어나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에서 얻는 오메가3 지방은 혈관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하며 뇌를 맑게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여기에 채소와 견과, 콩, 베리류 같은 식품은 강력한 항염 성분을 지니고 있어 몸속에서 은밀히 불타오르는 만성염증을 잠재우고 세포와 혈관을 보호합니다. 실제로 단순하고 신선하며 제철 재료로 준비된 전통 식단만으로도 숙면이 가능해지고 혈압은 안정되며 기억력은 또렷해지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수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귀리죽에 견과와 블루베리를 곁들인 아침, 소금기를 최소화한 연어와 현미밥, 두부와 채소로 이루어진 점심, 단호박과 호두를 활용한 간식, 그리고 제철 과일을 그대로 즐기는 저녁은 비타민 알약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양과 회복을 선사합니다. 결국 건강과 장수의 비밀은 복잡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사 속에 숨어 있으며 똑똑한 선택과 꾸준한 실천이야말로 노년의 뇌와 심장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과 늘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